과일과 채소는 자연의 완벽한 정수기다. 그리고 그 안에 함유된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다. 식수를 정화하거나 구조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생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물을 복제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린다. 과일과 채소는 자연의 완벽한 정수기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산 음식, 죽은 음식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그라함.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산 음식을 위주로 먹는다면 우리 인간은 질병과 비만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40년 가까이 스스로 운동선수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를 돌며 5천여 회의 강연을 했으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 하비 다이몬드 박사와 함께 로푸드 운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다. 자연위생학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제건강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번역자의 말.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참 오랫동안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라는 질문을 내게 하며 살았다. 야생의 소와 말은 풀을 먹는 동물이고 야생의 사자는 동물의 시체를 먹는 동물이라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먹는 동물이란 말인가? 과자를 먹는 동물은 아닐 테고 소의 젖이나 돼지의 간을 먹는 동물은 아닐 것이다. 쌀을 먹는 동물인가? 채소를 먹는 동물인가? 이것저것 섞어 먹는 동물인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번역하면서 아하, 인간은 과일을 먹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다. 완전 과일식은 실천하지 못했지만 아침과 점심은 과일을 먹고 저녁은 현미채식을 하는 자연식물식을 시도했다. 살은 15kg 넘게 빠졌고 10년 넘게 고통을 주던 알레르기도 사라졌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렇다. 인간이 먹도록 설계된 그것만 먹으면 억지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비만과 질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내가 생체 실험으로 증명한 셈이다.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살이 찌지 않았고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 또한 세상의 온갖 음식을 즐겨 먹던 1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의 음식들이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단순한 밥상이 단순한 삶을 완성하고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 몸의 쾌적함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좋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과 정신의 쾌적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그란 박사의 책을 번역하면서 내내 즐거웠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그렇다. 그의 진정성과 나의 궁금증이 맞닿았기 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인지, 왜 질병에 걸리는지, 왜 뚱뚱해지는지 궁금했던 내게 그란 박사는 시원한 답을 던져주었다. 궁금했던 생각이 풀리던 순간 나는 가장 좋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 무기수가 감옥에서 풀려나 첫 햇살을 받는 그 느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그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 인간은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 우리 인간은 과연 육식동물일까? 우리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심리학을 모두 동원해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어떤 동물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동물이 반드시 육식동물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구상의 다른 동물을 사랑한다. 우리 인간은 강한 손발톱과 날카로운 치아로 토끼의 목숨을 제압하는 행위에 흥미를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죽은 토끼를 보고 사자처럼 침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속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슴을 보면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우리 인간은 자연 상태의 뼈와 연골과 내장과 살코기를 보고 침을 흘리지 않으며 동물의 시체를 먹을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털과 해충을 씹는 것도 확실히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신의 설계와도 배치될 뿐더러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론적 설계와도 동떨어져 있다. 인간과 육식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직립보행. 인간은 두 손과 두 발이 있고 직립보행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은 4개의 발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발 모두를 이용해 이동한다. 꼬리. 모든 육식동물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혀. 오직 육식만 하는 동물의 혀는 매우 거칠고 그 외의 동물들은 혀가 부드럽다. 발톱. 인간의 손톱과 발톱은 너무 약하고 평평해서 다른 동물의 피부나 거친 살점을 찢어내기가 아주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출산. 인간은 보통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를 낳지만 육식동물은 일반적으로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낳는다. 대장의 형태. 인간의 대장은 매우 구불구불한 반면에 육식동물의 대장은 직선이며 매끄러운 특징을 보인다. 대장의 길이. 인간의 대장은 몸통 길이의 약 12배로 9m에 달한다. 인간의 대장이 이처럼 긴 이유는 과일의 당분을 비롯한 수인성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로 육식동물의 대장은 몸통 길이의 3배에 불과하다. 이것은 육식동물이 섭취한 동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이다. 육식동물은 장 안으로 들어온 강한 산성 음식들이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짧은 장으로 진화해왔다. 이 외에도 젖샘, 수면, 미생물에 대한 내성, 땀, 시력, 한 끼의 분량, 물 마시는 방법, 태반, 비타민C, 턱의 움직임, 치아 구조, 치아, 지방에 대한 수용 능력, 타액 및 소변의 산성도, 먹이의 산성도, 위산의 산성도, 소화효소, 당대사, 장내 박테리아, 간의 크기, 자연스러운 식욕 등 포유류인 인간과 다른 육식 포유 동물의 중요한 차이점들이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은 당연히 잡식성이다. 가스레인지, 조미료, 인공 감미료, 향신료 등을 도움을 받으면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동물이 야생동물처럼 완전한 자연 상태에 놓인다면 자연의 제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의 미각이 끌리는 자연 상태의 산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살도록 설계된 동물이다.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과일을 먹고 산다. 과일을 먹는 영장류를 뜻하는 프루저보어는 주식이 과일이고 부수적으로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먹고 사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일에는 토마토, 오이, 피망 같은 채소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른 야생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실제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원초적으로 과일을 주식으로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정말로 과일만 먹고 사는데 나는 이런 식습관을 100% 권장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색이 짙은 녹색 잎채소 역시 최적의 영양과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적으로 과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과일은 인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그것도 인간에게 필요한 최적의 비율로 말이다. 물론 특정 채소나 특정한 음식들의 경우 특정한 영양소의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일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딱 필요한 만큼만 함유하고 있다. 성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지만 그것이 좋다고 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30%, 40%로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 인류와 지구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음식에도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한 법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본성적으로 단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달콤한 과일을 좋아한다. 당신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생물 시간에 혀의 가장 앞자리에 단맛을 감지하는 미이뢰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리 인간은 문화와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각각의 음식 문화와 관계없이 달콤한 생과일에 끌린다. 적당하게 익으면 과일은 자신의 탄수화물 성분을 인간이 더 이상 힘들게 소화할 필요가 없는 포도당, 과당, 단순당으로 변화시킨다. 과일 안에 듬뿍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환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그 달콤함만 즐기면 된다. 소화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소화에 힘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사과 3개를 먹은 후에도 마라톤 42.19km를 아무런 부담 없이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고기를 1kg 먹게 되면 겨우 100m 달리기에도 벅찰 것이다. 고기와는 달리 과일은 그 자체에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게 소화 효소를 만드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과일은 이런 작전을 통해서 그 자손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앞에서 우리 인간과 같은 영장류 프로저보어는 과일이 주식이고 부수적으로 부드러운 녹색 채소를 먹는 동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채소들은 어떨까? 모든 증거로 볼 때 놀랍게도 인간의 소화기관은 거의 전적으로 과일이나 부드러운 잎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만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증거들이 너무도 강력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 물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용해성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외에 셀룰로스나 기타 소화하기 힘든, 심지어 소화할 수 없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다.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란 소화기관이 이러한 물질을 분해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융해성 섬유와는 다르게 소화할 수 없는 섬유는 뻣뻣하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상처를 낼 가능성도 있다. 통곡물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채소들은 가장 어리고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먹을 때 소화가 가장 잘 된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오래 씹는 것이 좋다. 또한 믹서기를 사용해서 미리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도 좋다. 차선책이다. 완전히 흡수하려면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을 섭취할 때마다 영양분이 파괴되며 장기간 계속될 경우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셀룰로스나 기타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한 채소를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음식이 우리의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가능하면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충분한 영양소를 원하는 것이지 최대의 영양소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질감이 거친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잎이 무른 채소의 부드러운 용해성 식이섬유에 비해 소화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채소는
인간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과일을 주식으로 하면 다른 모든 방법보다 단순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평생 동안 의사를 찾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반드시 아침과 점심에 당신이 원하는 과일을 섭취하시라. 불로 조리된 어떤 채식 식단을 접하더라도 반드시 과일을 우선적으로 먹기 바란다. 식사 후에 단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과일을 섭취하시라. 이렇게 간단하다. 당신은 과일 때문에 칸디다균에 감염된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과일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과일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는가? 과일이 질병의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등의 과일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아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오랜 역사에 걸쳐 과일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음식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당뇨병 인구가 늘면서 과일에 대한 비난이 마치 유행처럼 늘고 있다. 과일 위주의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한다. 과일 섭취의 수많은 해악에 대한 이른바 가짜 뉴스를 갖다 대면서 말이다. 과일이 몸에 좋지 않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 과일은 정말 혈당을 올릴까?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신선한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결코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준다. 과일은 당뇨의 원인이 절대 아니며 자연은 어리석은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원리로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700만 년 전에 자연이 준비해준 음식이다. 당신은 설익은 지식을 동원해서 자연의 섭리를 함부로 재단해선 안 된다.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을 많이 먹더라도 고혈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 과다한 지방이 쌓여있지 않는 한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섭취해도 당분은 혈관을 쉽게 빠져나온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유지된 생과일을 통째로 섭취하면 당분이 비교적 빠르게 혈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혈관을 빠져나올 때도 그만큼 빠르게 나오므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일은 인간을 위한 완벽한 연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식품인 것이다. 미 당뇨협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정제된 과당을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이 과일, 채소 등의 다른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당을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준다.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를 믿을 것인가? 식품업체들의 연구비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한 미 당뇨협회의 공식 선언을 믿을 것인가?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선택하리라 믿는다. 과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타이밍에 관계없이 과일이나 단 것을 함께 먹을 때마다 혈당이 상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분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 우리가 단 것을 입에 넣자마자 당분의 일부가 혀 아래의 혈류로 흡수된다. 과일을 빈속에 단독으로 먹으면 위 안에서 몇 분만 머물렀다가 소장으로 이동하여 빠르게 흡수된다. 과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당분은 장에서 혈류로 이동한 다음 세포로 이동하여 몇 분 안에 소비된다. 과일은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화효소가 살아있다. 따라서 인간의 장기에서 힘들게 효소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과일을 많이 먹어도 30분만 지나면 대부분 소화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목적지인 세포에 도달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종종 12시간에서 24시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인간의 장기에서 지방은 엄청나게 길고 험난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이 마침내 소장에 도착하면 림프계에서 흡수된다. 여기에서 혈류로 들어가기 전에 12시간 이상 머무른다. 지방은
혈류에서 당분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무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지방이 가득한 음식으로 매일 식단을 꾸민다면 당신 몸의 혈류는 항상 과도한 양의 지방을 함유한 상태가 된다. 산 음식은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나? 인간은 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가? 그렇다. 바로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때문이다. 그 독소가 혈관을 파고들거나 뇌에 침입하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불러들여 그 독소를 가두어 놓는다.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을 면하기 위한 자정작용이라는 통찰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독소가 빠져나가면 독소를 에워싸고 있던 지방과 수분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저절로 빠져나가고 당연히 비만과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채소를 조리한 물을 버리면 각종 영양소도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음식을 조리함으로써 희생되는 영양소는 비타민만이 아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의 온도는 약 섭씨 40도 정도다. 바로 그 온도 이상으로 음식을 가열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변형되거나 파괴된다는 사실을 이미 정설로 굳혀진 지가 오래다. 열을 가해 부드러워진 음식은 몸에 나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몸을 정화시킨다. 가공되지 않은 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 거의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여분의 에너지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에 사용된다. 조리된 음식의 섭취를 중단하면 제거하기 어려운 유독성 물질이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을 중단시킨다. 당신의 간과 신장에게 힘든 해독 작업의 양을 줄여주면 몸을 정화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소화가 빠르다. 과일과 채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고 나서 변비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폐기물의 운반 시간이 24시간 이하로 단축된다. 장에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당연히 장에서 독소가 재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독혈증, 바로 그 만병의 원인이 제거된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식 표준 식단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기물 운반 시간이 72시간 이상이다. 당신이 섭취한 음식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속에서 발효되고 부패된다. 악취가 나는 가스와 배설물의 원인은 결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부패 때문이다. 이 부패된 단백질이 폴립, 대장염, 암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장 질환을 발생시킨다. 피부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진다.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증언을 한다. 살이 빠졌으며 비염이 사라졌고 편하게 숨을 쉬게 되었고 적게 자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피부가 맑아졌으며 에너지가 넘치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한결같은 증언을 한다.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깨끗해진 혈액과 활기 넘치는 적혈구는 신체의 모든 세포마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한다. 그럼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의 미세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정화시킨다. 강물에 쓰레기를 치웠으니 강물이 힘차게 흐른다는 뜻이다. 비만이 저절로 해결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꾸민다면 독소를 품고 있던 과도한 지방과 수분도 빠져나간다.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삶에 활력이 넘친다. 당신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꾼다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비해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불에 익힌 음식으로 채식을 하던 사람도 진짜 채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감기, 독감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여드름이 사라지고 만성, 당뇨병, 칸디다 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적게 자도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므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당연히 장수의 길에 제일 먼저 들어서는 셈이다. 따라서 당신이 지방이 가득한 음식으로 칼로리 100분율에 의해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로부터 칼로리를 공급받는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칼로리 영양소라고 부른다.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라는 뜻이다. 따라서 나는 한 사람의 식단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칼로리 100분율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곳곳에 이 단어가 사용될 것이다. 일관성을 위해 항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순서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칼로리의 100분율 관점에서는 80대 10대 10이 최적의 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소 80%의 칼로리를 탄수화물, 특히 단맛이 나는 과일을 통째로 먹어서 섭취해야 하며 최소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에서 얻어야 한다. 80대 10대 10의 식단에서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은 탄수화물에서 1600, 단백질에서 200, 지방에서 200칼로리를 얻게 될 것이다. 80대 10대 10은 장수 식단이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비만을 해결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식이라고 주장해왔다. 비만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다.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한 입당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인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모노밀, 한 번에 한 가지만 드시라. 모노밀이란 한 끼에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을 말한다. 역시 과일이 가장 좋다. 수박 4분의 1통, 사과 3개에서 4개, 참외 2개에서 4개 중에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과일로 모노밀을 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단을 최소화하는 것은 단순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음식을 단순하게 바꾸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생활도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혀를 자극하는 양념 가득한 음식은 허기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계속되면 당신은 중독과 과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늘어나는 뱃살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의 음식 중독은 식단과 메뉴의 지나친 다양함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과일 한 가지로 식사해 보시라. 모노밀은 우리 몸을 흥분시키지 않고 소화도 쉽기 때문에 식후에도 피곤하거나 졸린 현상은 금방 사라진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 워낙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 식단이 주는 자극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신은 모노밀이 처음에 따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노밀의 단순함이 소화를 증진시키고 우리 감각을 강화시켜서 과일과 채소를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각종 감각이 살아날 것이다. 진정한 포만감과 더부룩함의 차이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과일은 포만감과 영양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음식이다. 우리 몸에 맞는 칼로리를 섭취하는 동시에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우리 몸은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다. 다양한 음식으로부터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상추는 칼로리당 영양소 측면에서 좋은 음식이지만 양상추만으로 하루 칼로리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한 개에 50칼로리인 양상추로 2000칼로리를 섭취하려면 하루에 40개를 먹어야 한다. 칼로리만 생각한다면 총 영양소를 하나의 작은 알약에 넣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알약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가 고플 것이다. 어떻게 포만감과 영양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 달콤한 과일이 정답이다. 높은 수분과 섬유질 함량 때문에 과일은 채소를 제외한
어떤 식품군보다 많은 양으로 더 적은 칼로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필요한 칼로리를 과도하지 않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음식을 배불리게 먹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까지 충족시킬 수가 있다. 양이 많고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 위주의 식단만으로도 항상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가 먹도록 설계된 음식이 바로 과일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열대 과일을 먹도록 설계되어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포유류의 한 종으로 따뜻한 기후를 가진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고릴라와 침팬지와 유인원으로 분류되어 나온 다음 10만 년 전 유인원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분류되어 출현했다. 마침내 적도 위아래 1600km 범위에 걸쳐 있는 따뜻한 열대 지역으로 생활권을 넓혔다. 이곳은 열대 과일이 풍부한 환경이다.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사피엔스는 4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호모사피엔스가 열대 지방을 벗어났다고 해서 호모사피엔스의 본연의 자연식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논리적이거나 과학적 이유는 없다. 우리가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이 열대 과일은 인간이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음식으로 남을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 어디서든지 항상 다른 음식에 비해 열대 과일에 대한 생리적 선호도를 보여왔다. 지리적으로 재배치된 동물원의 동물들이 원래의 물리적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환경의 음식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열대 과일은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이다. 인간은 과일을 먹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이미 수만 세대에 걸쳐 인간의 건강을 지켜준 이 습관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과일은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이라는 점 재차 강조한다. 과일은 왜 완전 식품인가? 신선한 천연 과일은 정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에 이어서 탄수화물의 세 번째 공급원이지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탄수화물 공급원이다. 과일은 다른 어떤 종류의 음식보다 우리 몸에 적합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 나는 사실상 모든 탄수화물을 신선한 과일을 통해서 공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당분은 인간에게 최적의 연료 공급원이다. 천연 과일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분을 우리 몸에 천천히 점차적으로 흡수시키고 고혈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과일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건강한 당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과일은 맛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요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몸에서 빠르고 쉽게 소화된다. 불과 30분 정도면 소화될 수 있다. 이는 과일 속에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효소는 섭씨 50도 정도만 되어도 모두 소멸된다. 살아있는 음식과 죽어있는 음식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려면 과일로 식사하시라. 과일은 거의 모든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건강식품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올림픽 팀의 영양 책임자들은 과일을 마법의 음식으로 불렀다. 과일은 인간에게 가장 독성이 적은 음식이다. 우리 몸에서 신속하고 깨끗하게 소화된다. 또한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고 몸에서 쉽게 배출되는 물만 남겨놓는다. 당신은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 과일 위주의 식단과 저지방 생채식 식단은 저지방 녹말 위주의 채식 식단에 비해서도 건강과 에너지와 다이어트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준다. 과일은 충분히 주식이 될 수 있다.
식사의 한 끼를 과일로만 먹는 것은 정크푸드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목해야 한다. 과일은 영장류의 주식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과일은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게 과육을 먹이고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 계속 진화해왔다. 따라서 과일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이 들어있다. 우리 인간은 과일을 특별한 음식, 식사가 끝나고 먹는 후식, 마땅히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간식 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음식으로 생각하고 한 끼 자체를 과일로만 먹는 습관을 들이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과일이 인간의 주식이 되려면 기꺼이 관습과 통념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간은 배울 것이 많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